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 집대성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오늘 집대성에서는 4월 들어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이어서 부동산 지역 분석 시간에는 마포구 신수동과 합정동, 구로구 구로동, 양천구 목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대성 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시청자 참여 방법도 안내해 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하고 빠른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도와드리는 집대성,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를 여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자, 오늘 봄비가 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 지난주에도 많은 관심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뭐 재개발 그리고 또 요즘 들어 부쩍 아파트 매수세 특히나 제가 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특히나 이제 갈아타기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고 지금 이 와중에도 제가 갈아타기 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신다면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 12월 달부터 바닥이 어느 정도 보여진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고요. 실제 이제 전세가가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호가하면서 계속 지금 매매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규제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 이슈 이런 것들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 만한 지역들 네 가지 지역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도 벌써 중순을 넘어가고 있죠. 2024년의 1분기가 지나면서 또 부동산 시장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은 물론이고요. 투자나 갈아타기를 할 때 좀 어떤 점들을 주의 깊게 보면 좋을지 오늘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완화의 고통, 규제의 시작이라는 주제의 강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선이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또 이제 어느 정도 재개발, 재건축이나 또는 공급에 대한 포커스, 특히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완화 정책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은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화보다는 이제는 앞으로 또 부동산도 규제 쪽으로 좀 움직여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제 규제가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아직 좀 덜 풀려 있는 그런 공급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지금도 얘기하지만 물론 서울, 수도권 누구나 원하는 지역에 공실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공실들을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누구나 원하는 그런 양질의 주택을 공급을 해야만 하는데 그런 공급들에 대해서 좀 완화 정책이 많이 나와야 공급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규제 쪽으로 아무래도 움직임이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규제가 시작된다라고 본다면 부동산에서 우리가 과거 규제가 심각하게 많이 나타났었죠. 사실 규제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규제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과거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났었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집 없는 사람들의 또 그런 양극화, 그리고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들의 굉장히 또 오래된 싸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들이 매수 우위 시장에서 이제 매도 우위 시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시장들, 그리고 또 거기에 규제까지 같이 더해진다면 그것이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지도 사실 저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보다도 더 없는 그런 공급에 대한 우려스러움, 그런 거 플러스 규제가 더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일단 4월 한 주간 주택 가격 동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초 들어서 점점 전세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서 매매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현상들, 조금이라도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 주마다 그런 시세 동향들을 살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올라왔죠. 4월
주간 동향 같은 경우에는요. 4월 둘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동향 조사한 결과 매매 가격은 이제 상승세로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0.03 상승세로 완연하게 전세 같은 경우에 완연하게 이제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일부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하락한 지역들도 있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입지가 좋거나 또는 호재가 있는 지역들 그리고 입지가 좋아서 수요를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전세가와 매매가도 최고가 경신을 다시 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 거. 자, 관망세보다는 이제는 매수세로 본격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수도권의 전세가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는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적응이 다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적응이 다 될 때쯤 되니까 올해 연말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워낙 좀 많이 나기 때문에 다소 좀 시간적인 부분들의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심지의 매매가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특히나 강남발, 용산, 제가 최근에 이제 아파트들을 이렇게 이런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또 제가 서치를 좀 해드리고 또 그리고 그런 곳들 중에서 주변에 개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덜 오른 그런 지역들을 보면 이제는 확실하게 매도 우위 시장으로 돌아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조금은 다소 입지가 좀 떨어지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매물의 적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긴 하겠지만 확실하게 이런 시기일수록 정말 똘똘하게 그런 입지가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는 현상들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의 시그널, 이것이 이제 최대 변수다. 지금 이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규제 정책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추가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과거처럼 또 우리가 계속해서 자고 일어나면은 상승한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바닥을 지금 찍고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아보면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제가 들고 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지난 가을 이후 겨울 들었을 때 어느 정도 바닥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또 많은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도 이 실물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총선의 영향, 지방 아파트보다는 수도권 쪽으로 투자라든지 또는 실거주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수도권 쏠림 현상이 좀 심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앞으로 이제 지방 아파트들, 미분양 아파트들이 이런 정책들에 대한 특히나 이런 미분양 아파트를 좀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앞으로 이 총선 영향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지방 아파트를 좀 매매를 하자 또는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 불확실한 그런 시장들 때문에 또는 정책들 때문에 그래도 이왕이면은 안전하게 수도권 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상급지 아파트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망세가 아직까지는 좀 나타나고 있긴 하겠지만, 자, 아파트에 특히나 이 상급지로 쏠림 현상이 더더욱이 심화가 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 심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GDP 그리고 이런 소득의 성장률 자체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소득 상위 3%라고 하는 것이 연봉 1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득 상위 3%라고 하는 20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3억 3천만 원 정도입니다. 무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3배가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고소득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한강변 라인들이라든지 입지가 좋은 지역이다라고 하는 명실상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입지가 좋은 지역들 있죠. 그런 지역들의 완벽한 그런 공급 정책이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은 높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요는 많이 생겼고요. 그런데
공급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정책적인 변화가 많이 나타나야만 하는데 지금 뭐 이렇게 해서 재개발에 대한 그런 또는 재건축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었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 좀 사실 이렇다 할 만한 뭐 후보지 지정이라든지 뭐 또는 진행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 10년 정도는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공급 부족에 대한 시그널, 거기에다가 플러스 내가 소득이 높아진 사람들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좀 심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한강변 라인들로 대한민국 1% 또는 3%라고 하는 그 인구 자체가 100만 명이 넘죠. 그런데 한강변 주변으로 입지가 좋은 쪽 안에 100만 세대가 안 됩니다. 이 얘기는 GDP라든지 또는 소득이 높아지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그런 글로벌 시대인데 사람은 많아지고 있는데 네, 그렇게 들어갈 만한 그런 아파트들이나 또는 주거들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심화가 된다, 점점. 자, 조기 금리 인하 시그널, 자, 그리고 중심지와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쏠림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부동산 규제로 인한 아파트 물량이 점점 계속해서 감소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관측. 네, 이것이 이제 이것과 같이 맞물리는 얘기입니다. 자, 빌라 매매하기보다는 녹물이 나와도 네, 정말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아파트로 가자. 이게 더 안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파트 수요 쏠림 현상도 한몫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는 아파트로 몰리는 수요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 이외에도 아파트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파트를 사지 못한다면 과연 그 수요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파트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수도 있다. 또는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뭐 그런 부분에서 따지고 보자면 사실 이제 뭐 중요한 것은 뭐 이렇게 수요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공급 부족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발로 좀 아무래도 수요가 좀 몰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자, 그리고 입지 좋은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 있죠. 이런 지역으로 또한 마찬가지로 수요가 많이들 쏠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한강변 특히나 그리고 학군 이런 지역들의 이런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현재 이제 불투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총선 영향으로 인해서 네,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공급 부족으로 네,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보다 더욱더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득은 늘어나는데 입지 좋은 곳은 한정돼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한강변 주변 학군 좋은 지역들, 교통편이 좋은 지역, 개발이 많은 지역, 업무타운이 예, 정말 대형 업무타운들을 가까이 두고 있는 지역. 자, 이런 지역들은 누구나 더 선호하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그런 지역들은 점점 소득은 늘어나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정적인 이런 공급 물량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중심부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수요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또는 정말 찾고자 하시는 분들, 실거주라든지 또는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떤 쪽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을 모르시겠다라고 한다면 전화를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 4월 들어 부동산 분위기 전망을 좀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두드러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전세값이 다시 상승세로 들어서고 있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이 서울의 중심 지역 혹은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들은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강의 내용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강의 내용 들으시면서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정답을 세미나에서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하는 세미나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주목해야 할 조정된 저평가 추천 지역과 재개발 지역 소개해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양지역 8번 출구 인근에서 세미나가 열립니다. 세미나 참석하실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총선 전후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세미나에 참석하면 어떤 내용들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자,
뭐 주목해 보셔야 될 지역들 많이 있을 것이고 또는 내가 이제 앞으로 또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움직여셔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 특히나 요즘 최근에는 제가 뭐 이게 지방 쪽에서 문의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부산이며 그리고 대구 그리고 뭐 이 서울 수도권 쪽 라인들 안에서도 서울 중심부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상담 전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 그런 분들 특히나 뭐 좀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 상담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전화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더 추가적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받아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토요일 오후 2시이거든요. 2시에 3호선 신분당선 이용할 수 있는 양재역입니다. 자, 그리고 전화를 필수로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우선순위로 시간별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미리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아래 02-6007-833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이었던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뭐 혹은 신속 통합 기획, 모아타운 등등 이 서울에 있는 재개발지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 분들은요.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고 세미나 참석해 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 지역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6호선 역세권 인근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시세는 4억 5천만 원에서 4억 6천만 원 선입니다. 네, 첫 번째로 만나볼 지역은 마포구에 위치한 신수동인데요. 대흥역과 서강대역, 광흥창역 끼고 있는 트리플 역세권 지역입니다. 그리고 마포구 최대 학원 밀집가인 대흥 역세권과도 인접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 소개해 주시죠. 네, 자 마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강 특히나 한강권을 끼고 있으면서 용산 옆에 뭐 성수동 일대 워낙 비싸졌고요. 자양동 일대도 마찬가지로 투자금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의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의도는 아파트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한강권을 끼고 있으면서 입지가 좋은 대형 업무타운을 끼고 있는 지역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서 들었던 마용성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마용성의 그 마포가 오늘 제가 추천드릴 지역이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포의 지리적인 장점은 보시는 것처럼 뭐 여의도, 용산, 뭐 광화문 이렇게 굉장히 가까운 지역의 대형 업무타운들 그리고 20-30분 거리 이내로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마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교통편 상당히 뛰어나겠죠. 물론 그뿐만 아니라 대형 이런 경의선 라인들이 지하로 내려가면서 그 위에 만들어져 있는 공원을 만든 연터럴파크 자 그리고 홍대 그리고 뭐 H백화점 그리고 멀티몰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연대, 세브란스 병원 등등 이렇게 삶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근처에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인프라적인 부분들 때문에 삶의 만족도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 누구보다도 20대, 30대가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수요층 자체가 이제는 좀 내가 집을 좀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마포 지역들이 특히나 20, 30대가 선호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임차 수요가 상당히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마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은 바로 여기 대흥 역세권과 서강대역 역세권 라인들에 위치하고 있는 대흥 서강대역 역세권 재개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일단 지역적으로 보자면 주변에 뭐 홍대, 뭐 공덕, 뭐 충정로 등등 이렇게 가까운 곳으로 보자면 좌우측으로 홍대 입구나 또는 공덕 쿼드러플 역세권을 가지고 있는 이제 공덕을 가까이 두고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바로 아래쪽 라인으로 이렇게 강변북로라든지 한강변 라인들을 가까이 끼고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이 지역이 앞으로 재개발 역세권 재개발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사업성도 좋아서 상당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의율도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인 부분에서는 마포에서 어느 지역들보다도 상당히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무엇보다도 교통 그리고 이 주변에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회색으로 제가 표시한 지역들 있죠. 뭐 염리 그리고 상수, 신수 아래쪽 라인들의 뭐 도화 그리고 공덕 라인들 그리고 청파 1, 2, 3 이런 1, 2, 3 구역 등등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회색으로 지금 표시된 지역들 이외에도 물론 더 있지만
이 지역들이 지금 누구나 다 아실 만한 그런 재개발이 가능성이 있고 실제 움직임이 있는 지역들의 이런 재개발 모습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들이 투자 금액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들어갑니다. 뭐 염리동 같은 경우에 지금 염리 4구역, 5구역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투자금 자체가 4억 이상원이 들어가고요. 뭐 공덕도 마찬가지로 4억에서 4억 5천.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뭐 5억대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청파 라인들도 마찬가지로 공덕과 비슷한 라인을 좀 결을 같이 하고 있고요. 도화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거의 5억 원 정도 수준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높은 금액이 들어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신수동, 상수 이 일대, 특히나 마포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2억 5천 정도, 6천 정도는 정말 극초 단기에 정말 적게 들어가는 라인 중에 속한데, 신수와 상수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거의 뭐 3억 5천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는 이 지역은 서강대역 그리고 대흥역 이 일대의 역세권 재개발이면서도 불구하고 투자 금액이 상당히 2억 원대 중반 정도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극초기 단계이지만 투자금 자체가 어떤 지역들보다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왜 그 금액이 나타날 수 있느냐? 바로 극초기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단계인 곳들은 상당히 시간이 좀 지남이 좀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동의율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입안 단계가 이미 거치고 타당성 조사 단계가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구역 지정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수준 사이로 급격하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극초 단계인 곳들, 가능성이 높은 곳들, 사업성이 높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2억 원대 초중반 정도라고 한다면 투자성 자체가 좀 있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흥역 350m 이내, 특히나 이 지역,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지역 있죠. 여기는 대흥역 350m 이내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저층 주거지 형태로서 아직까지도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지역, 즉 근데 막상 가서 보시면 정말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라는 것을 눈으로 직감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지련 지역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모르신다면 또 모르겠지만 아신다라고 한다면 가서 한번 둘러보시길 추천드리겠고요. 그래서 어떤 뭐 물건을 찾는다 하더라도 사실 물건이 없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사업성이 높아졌고 그리고 진행 상태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이미 아실 만한 분들은 이미 다 어느 정도 먼저 선취매를 하셨고 그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 곳 안에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자면 서강 대흥 역세권으로 재개발 추진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이 지역이 앞으로 완성이 된다면 무려 마포에 2,000세대가 넘는 그런 마포권의 사업성이 가장 높은 그런 지역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2,000세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대형 규모입니다. 마포에 이런 규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매머드급 단지로서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동의율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빠르게 뭉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요. 네 번째, 마포 내에서 재개발 대비 합리적인 투자 비용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제가 극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다른 단계들 거치면 4억 원대, 4억 중반대의 투자 금액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아직 이 정도의 속도가 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금액대가 상당히 합리적이다. 그래서 어떤 금액대냐? 자, 보시는 것처럼 집은 6평 정도 이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4억 5천에서 4억 6천 정도의 시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1억 9천에서 2억 원 정도 예상이 되니까 또는 들어가 있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거 투자하시면 대략 2억 6천만 원 정도의 전세 안고 투자가 가능하시겠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포구 신수동 함께 만나봤고요. 웨이버스 복지도로 이적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마포구 신수동 제가 지도를 당겨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요 6호선 광흥창역 그리고 대흥역 사이에 위치한 곳이고요. 일단 학교를 좀 먼저 살펴보면요. 근처에 서강대학교는 물론이고 인근의 연세대, 이대, 신촌권에 있는 대학들까지 커버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원룸이나 하숙집 등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다가구 빌라가 많기도 하고 또 굉장히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또 재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
쉽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이 백범로에 학원가가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치동이나 목동에 있던 대형 학원들이 대흥역 쪽으로 넘어와서 학원가를 형성 중인 곳인데요. 집값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또 학군이기도 하죠. 이곳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여고, 서울여중, 동도중 다양한 이렇게 학교들이 위치하고 있는 만큼 이런 점 참고해서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지역 화면으로 보시죠. 2호선, 6호선 역세권 인근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3억 3,500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 선입니다. 자, 이번에도 마포구인데요. 이번에는 합정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주요 업무 권역인 중구나 여의도, 강남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곳이고요. 재개발 호재 소식까지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 소개해 주시죠. 네, 자 합정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메세나폴리스와 푸르지오 등등이 딱 정말 지하철역을 딱 두고 지하철역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로 유명하죠. 자, 합정동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교통이 정말 편리한 지역 중에 하나이죠. 특히나 거기에다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마포권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장점 플러스 바로 한강변에 바로 인접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바로 양화대교를 바로 탈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강변북로와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올림픽대로를 굉장히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는 권역이다. 자, 그리고 뭐 보시는 것처럼 뭐 홍대 라인들, 그리고 뭐 상수 라인들,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서 공덕, 그리고 좌측으로는 현재 지도상으로 보이진 않지만 DMC 라인들을 또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업무타운들도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고, 자, 그리고 이렇게 교통편이 상당히 좋은 라인들을, 특히나 선호하는 라인들은 2호선이라든지 또는 뭐 공항철도들도 요즘에는 뭐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선호합니다. 자, 그리고 뭐 6호선 라인들도 가까이 두고 있죠.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도 2호선의 힘,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5개의 노선이 생길 예정,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으니까 교통편 자체가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하는 점을 전 장점으로, 최대의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정동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연트럴파크부터 해서 쇼핑몰, 대형 병원 이런 라인들을, 편의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자,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은 합정동 라인에서 이 아래쪽 라인들은 상당히 비싸요. 지금 현재 뭐 상수와 같이 맞물려서 합정동 라인들도 이곳은 일부 지역들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워낙에 소규모로 진행하는 곳이다 보니까 저는 그런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극초기 단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 단계들을 좀 제외하고 앞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도 있죠. 이런 지역들이 이제 합정역 이 좌측편 라인들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지금 현재 메세나 라인들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메세나폴리스와 여기 홈플러스 라인들을 좀 끼고 있고요. 옆에 바로 마주보고 있는 쪽 라인들로 푸르지오 1차, 2차 라인들이 있는데 1차, 2차 이외에 이제 이런 3차 라인들도 예상이 될 수 있는 지역들, 그리고 지금 현재 안쪽에는 모아타운 등등의 지금 동의서 진구 등등의 좀 움직임들이 좀 있긴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합정동 라인들의 아직은 좀 움직임이 좀 덜한 쪽 라인들을 좀 적은 금액 가지고 미리 사두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 왜? 지금 현재 역세권, 특히나 이 역세권 재개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모아타운보다는 역세권 재개발 또는 신속통합개발로 많이들 움직임이 있고요. 그래서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무엇보다도 인센티브가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담금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부담을 덜 수가 있는 그런 재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만큼 역세권 재개발이기 때문에 역 개찰구 반경으로 해서 350m 이내에 들어가는 쪽 라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 거리 이내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 위주로 살펴보시길 바라겠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개발, 특히나 도시개발 방식으로 진행될 수가 있는 그런 재개발 사업들을 있는 지역들을 좀 추천을 좀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지역이 그런 지역들입니다. 자, 그래서 서울 재개발 사각지대 지원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런 정책들의 가장 큰 수혜지가 될 수 있는 곳, 그런 곳들 중에서 입지가 좋고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하철 역사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모아타운 및 역세권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 중에서 아직은 움직임이 없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어서 움직일 수 있는 지역들을 미리 좀 선별을 하셔서 그것들 위주로 뭐 좀 적은 금액 가지고 투자를 좀 미리 감행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그런 지역들도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뭐 염리나 상수,
뭐 그리고 신수 이런 라인들 보시는 것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은 이미 벌써 피가 4억 원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높은 피를 주고 사실 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조금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합정이나 아직은 좀 움직임이 좀 없는 지역들 있죠. 그런 지역들 중에서 역세권 반경 350m 이내에 들어가는 지역들 좀 찾아서 투자를 해 놓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투룸 다세대 주택이 이제 초기 투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정에 아직은 움직임이 없지만 5천만 원 미만 가지고 투자해 놓을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정말 이런 물건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 정말 합리적인 금액 이상을 넘어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합정동의 투룸, 네, 350m 거리 이내에 있는 투룸 가격입니다. 3억 3,500부터 3억 4천 정도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투룸 시세고요. 엘리베이터 있고 집은 6평 이상의 그런 물건들을 제가 추려봤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면서 월세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투자금 자체 대비했을 때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고 거기에다가 임차인들이 공실 없이 정말 바로바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강점인 지역입니다. 왜? 합정 중에서도 합정 역세권 5분 거리 이내에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의 투자 금액은 2,5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6천만 원 정도 금액을 가지고 일단은 투자해 놓을 수 있는 지역이다. 자, 이 지역이 앞으로 재개발 사업이 동의서 진구 등등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금액이 5배 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전에 예상 가능한 지역을 선별을 하셔서 미리 사두시는 것을, 선점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웨이버스 복지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합정동 같은 경우에는 마포구에서도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일단은 인근에 망원 한강공원이 위치해 있고요. 또 성산대교를 타면 네, 목동으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또 인근의 양화대교로는 네, 영등포나 여의도 이런 업무지구로 이동도 굉장히 수월하다는 점,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요, 합정역 자체의 상권도 물론 뛰어나고요. 막리단길 상권과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상수동 상권, 그리고 홍대 먹자골목이나 연남 상권과도 도보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명동과 강남을 잇는 세 번째 번화가로 불려도 무방한 지역인 만큼 2030 젊은 세대들의 수요를 누려볼 만한 아주 좋은 입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소개해드린 합정동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김대진 사님과 함께 만나볼 세 번째 지역 화면으로 함께 볼까요? 1호선 구로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30제곱미터, 시세는 4억 원에서 4억 2천만 원 선입니다. 네, 이번에는 구로구 구로동으로 넘어왔는데요. 과거에는 공업단지가 즐비한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역세권 재개발로 천지개벽을 꿈꾸는 곳입니다. 이 지역 입지부터 시세까지 소개해 주시죠. 네, 국토부에서 발표되었던 내용들을 한번 살짝 훑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나왔던 1월 달에 나왔던 정책, 그리고 3월 달에 나왔던 정책들을 보자면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네, 임대사업자, 그리고 유상취득을 통한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물건을 등록하시는 분들 또는 유상취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신축 2024년도 1월 달 이후에 준공이 나 있는 물건들을 매입을 하셨을 때 주택수에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네, 안 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수 제외, 세제 산정 시 주택수 제외입니다. 그래서 네, 면적과 금액만 맞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주택수에서 카운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향후 2년간 준공,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입니다. 면적은 60제곱 미만이 바로 이제 뭐 공급 면적이 아니라 전용 면적 기준이고요. 자, 그리고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아파트는 무조건 제외가 되는 것이고, 즉 아파트가 아닌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네, 가격 제한이 있다. 네, 수도권은 6억 원이고 지방은 3억 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면적과 가격을 만족시키는 네,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주택수에서 포함을 안 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실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자, 거기에다가 이제는 기축도 마찬가지로 이미 전에 지어져 있는 2024년도가 아니더라도 기축, 기존에 완성되었던 그런 건축물들도 마찬가지로 유상취득을 통해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했을 때 주택수에서 카운팅을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는 제가 지금 현재 합정동이나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형 역세권 라인들 그런 라인들 보시면은 다 6억 원이 넘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택수에서 카운팅이 안 된다는 거 그냥 가능 포인트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구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천지개벽한다면 이 지역은 정말 몰라보게 바뀔 수 있는 지역이에요. 특히나 서울에 중공업 지역이 몇 곳 없습니다. 특히나 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성수동 일대 같은 경우 중공업 지역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뭐 누구나도 아시겠지만 영등포 지역들도 중공업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또 많은 지역이 바로 이 구로구 지역들이에요. 예전에는 굴뚝 공장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굴뚝 공장들이 없어지고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으로 탈바꿈이 되어서 아파트형 공장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곳들이죠. 자, 그런데 영등포 지역이 그렇게 가격들이 많이 뛰었죠. 자, 그리고 성수동 또한 마찬가지로 많이 뛰었으나 물론 지리적인 장점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물론 뭐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용산의 옆이고 그리고 강남의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한강변에 가깝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지리적 장점들이 정말 폭발을 할 정도 수준으로 일으켜서 너무나도 높은 고가 라인들이 되었죠. 영등포 라인들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뭐 재건축 라인부터 해서 지금 현재 이런 중공업 지역들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 영등포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구로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기본적으로 깔고 앉아 있는 그런 땅 자체가 너무나도 우수한 땅이기 때문이죠. 자, 준공업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꿔 말하면 준주거지와 같은 용적률을 가지고 있고 건폐율 또한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높이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높이 지을 수 있으니까 뭐다? 토지의 가치가 2종이나 3종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그런 가치가 높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 지역이 구로에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지역들이 구로가 지금 현재는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지만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이 되고 아파트 또는 주택지로 명품 주택지로 만약에 바뀌어 간다 한다면 이 지역은 몰라보게 바뀌면서 가격 또한 상당히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가 있는 지역이다. 왜? 부분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쪽 라인들은 정말 한 번 시작되면은 전체적으로 다 개발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이에요. 왜? 전체적으로 노후도가 다 이미 30년 이상, 거의 40년 이상 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역을 가까이 끼고 있고요. 철도부지 이전을 통해서 뭐 다양한 개발들도 예정이 되어 있지만 아직은 철도부지 이전 얘기가 계속 입으로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이긴 하겠지만 아직 실질적으로 어떠한 계획이 나타난 건 아닙니다. 자, 하지만 이 철도부지 이전은 확실하게 이전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주변에 백화점, 대형마트, 그리고 뭐 공구상가 등등 이렇게 가까운 곳에 편의시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도림 라인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바뀐 것을 보자면 구로도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저는 그중에서도 노후도가 상당히 높은 이 역세권 라인들, 특히나 이 5분 거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신속통합, 과거에는 신속통합 기획으로 통합 개발을 지금 진행을 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사실 역세권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일부 지역은 뭐 신속통합으로 진행하는 지역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제 구역으로 쪼개지긴 했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 두 구역이냐 한 구역이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하나로 뭉쳐지게 된다면 정말 초대형의 3,000세대 이상 나올 수 있는 메모드급 단지가 탄생할 수 있고 두 개로 쪼개진다 하더라도 1,000세대 그리고 2,000세대가 넘는 그런 곳으로 탈바꿈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뭐 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제가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된 곳들 있죠. 이런 지역들도 지금 현재 노후도가 상당히 심각해서 재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곳인데 제가 이런 쪽보다는 그래도 역에서 가까운 쪽으로 가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역세권 재개발이 그만큼 인센티브도 높고 조합원들한테는 큰 부담들을 좀 덜어낼 수가 있는 그런 인센티브적인 부분들이 많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재개발을 좀 노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로 같은 경우 입지적인 부분에서는 여의도 가깝고요. 1호선 라인들을 이용해서 몇 정거장 안 가면 용산까지도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가 있는 그런 노선입니다.
인근에 서부 간선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서부 간선도로를 통해서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교통망들, 간선도로망들은 뭐 철도뿐만 아니라 이런 도로망들도 상당히 잘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아래쪽 라인은 쥐벨리 라인과 가까운 곳에 영등포 여의도 업무지구 라인들을 가까이 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임차 수요가 상당히 많은 곳 중에 하나다. 왜 많냐? 여의도 당연히 뭐 비싼 거 누구나 아시겠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조금만 넘어오면 영등포예요. 예, 영등포 가격 굉장히 비싸죠. 네, 뭐 투룸 전세가 같은 경우에 3억 원이 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넘어오면은 구로입니다. 자, 구로 같은 경우에는 두 정거장만 넘어오면 구로인데 자, 여기는 무려 전세가의 자체가 무려 20% 이상 차이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수요층 자체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임차 수요 놓기에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무타운 이렇게 가지고 있고 도로망들 가까이 두고 있고 있으니까 구로동을 너무 과거의 구로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 이 지역도 변하고 나면은 정말 네, 그때 잡을 걸이라고 생각하실 만한 그런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은 가서 보신다면은 정말 노후도가 심각한 수준이죠. 서울 한복판에 이런 지역이 있을까 싶다마는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아직도 많고요. 구로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특히나 노후주택 비율 자체가 높고 그리고 화재에 취약하면서 네,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지역이죠. 아직은 뭐 사실 그렇게 뭐 위험한 그런 뭐 화재 사건이나 이런 것도 나진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지붕과 지붕이 연접해 있고 그리고 건물과 건물의 벽들이 거의 맞닿아 있기 때문에 네, 범죄에도 또는 화재에도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집안 침하가 이루어져 있는 그런 지역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은 지자체에서도 특히나 좀 신경 써서 빠르게 재개발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실제 이 지역은 네, 일반적으로 뭐 신탁 방식으로 진행하는 곳들도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주민 열람회들이 많이 이런 그 주민들의 이런 그 열람 등등이나 또는 주민들의 이런 그런 여러 가지의 모임들을 통해서 지금 재개발 사업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실제 이 지역을 가서 조금만 걸어서 보시고 주변의 부동산들만 한번 둘러보셔도 충분히 내용들을 알아볼 수가 있으시니까 얼마만큼 특히나 이제 6년 정도, 7년 정도가 진행이 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나 보시는 것처럼 역세권 재개발이나 신속통합들을 지금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곳들이다 보니까 재개발 사업들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가지 정도 이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역세권 1구역 라인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네, 반경 350m 이내에 들어가는 곳이니까 이쪽 위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오래되어 있다 보니까 뭐 모아타운이다, 아파트 재건축이다, 재개발이다, 신속통합이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역세권 재개발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투룸 정도의 시세고요. 네, 4억에서 4억 2천 정도 전세 한거 좀 투자하신다면은 2억 6, 7천 정도 되는데 전세가 이미 맞춰져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하신다면 1억 4천 정도에서 5천 정도 투자금 가지고 진입할 수가 있는 그 초기 단계 재개발 사업 지역 되겠습니다. 네,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함께 만나봤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지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마지막 지역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9호선 염창역 도보 7분 이내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55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약 42제곱미터이고요. 지역의 시세 4억 7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 선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만나볼 지역은 목동입니다. 목동의 대장인 신시가지 아파트를 비롯해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구축 주택들이 질비한 곳인데요. 이 지역 소개해 주시죠. 네, 여기는 신축을 사실 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이미 어느 정도 진행 상태가 네,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신축을 지을 수 있는 땅도 없고요. 물론 땅을 내놓으시는 분들도 없습니다. 자, 목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누구나 다 아시겠죠. 양천구입니다. 양천구 안에서도 목동 하면은 물론 다 아시겠지만 네, 학원가로 유명하죠. 그리고 학군으로도 상당히 유명한 곳입니다. 지하철역으로는 위쪽으로는 염창역, 9호선 급행역을 정차할 수 있는 염창역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초2 또한 마찬가지로 역세권입니다.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쪽으로는 목동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로는 5호선, 위로는 9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한강변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한강변에 가까운 쪽 라인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재개발 투자 금액에 따라서 또는 내 입맛에 따라서 전화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민이 되신 분들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부 간선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좀 하얗게 보여서 안 보이실 테지만 서부 간선도를 바로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마찬가지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는 빠르게 진입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다. 그리고 여기 뭐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주변에 대형 업무타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배우 수요 자체가 뭐 40만에서 60만 명 정도에 육박하는데 워낙에 많은 그런 수요층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특히나 목동 같은 경우에는 뭐 광서구에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목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곡이라든지 또는 길 건너의 상암동 DMC 그리고 우측으로 보자면 여의도라든지 또는 용산 라인들 굉장히 가깝게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특히나 9호선 라인들을 이용한다면 네, 강남권과 여의도 라인들을 2, 30분대 이내로 모두 다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 거기에다가 좌측으로는 마곡도 마찬가지로 15분 내 이내로 도달이 가능하니까 굉장히 가까운 그런 곳에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해서 대형 업무타운들을 오르낼 수가 있는 그런 정말 황금 노선 중에서 황금 노선인 9호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쪽 라인들도 마찬가지로 역세권 정비 사업이 지금 현재 한참 진행 중에 있는 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목이동, 보시는 것처럼 염창역 목이동 역세권 활성화 사업 얘기가 나왔죠. 자, 그리고 염창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등등, 그리고 신목동역 쪽에 위치하고 있는 목이동도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 등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이 지역들이고요. 자, 1안과 2안, 3안이 있는데 1안 구역들은 사실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2안 구역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대수가 무려 1안과 2안, 3안이 다 모두 다 완성이 되었을 때는 1000세대가 넘는 곳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영등포 그리고 여의도 뭐 이런 라인들의 재건축 라인들이 굉장히 최대어로 꼽히고 있죠. 서부권의 명품 주거단지가 탄생할 수 있는 것이 여의도뿐만 아니라 양천구, 목동도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런 라인들의 아파트들이 완성이 되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고공행진을 할 것이냐. 그러면 이 지역들에 위치하고 있는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 재개발 물건들도 그 금액을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은 불편했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편 같은 경우에도 광부 횡단선이라든지 목동 내에 이렇게 경전철 라인들을 앞으로 추가적으로 확충할 소식이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의 불편함들은 다소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 이건 단순 계획이 아니라 완성이 되는 것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는 보시면 직주 근접성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하고요. 황금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9호선 염창역 초역세권 라인들을 가져갈 수가 있는 장점. 자,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진행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보니까 재개발 활성화 지역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 지역은 방 3칸의 연립주택입니다. 오래된 주택들 위주로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매매가 같은 경우에 4억 7천에서 4억 8천 정도의 60제곱 미만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전세 시에는 3억 2천에서 3억 3천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은 아직은 초기 단계이니까 목동에서도 약간 1억 5천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목이동 쪽 라인이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천구 목동까지 만나봤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세미나가 열리는데요. 세미나에 참석하면 어떤 소식들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잘 몰랐었던 지역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아파트 가격들이 상승함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모르시겠는 분들. 준비라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과감한 용기와 내 투자금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용기와 투자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정보를 모르면 그냥 말짱 꽝이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무료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저희께 오시기가 좀 힘드시다면 전화를 주셔도 돼요. 제가 전화 상담을 통해서 1차로 가볍게 상담을 해서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또 좀 가려운 부분들을 제가 또 긁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평가된 지역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오를 만한 지역들이 아직 있고요. 갈아타기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전화 주셔도 됩니다. 굳이 재개발 사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아파트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후 2시에 대면 상담하실 분들은 오후 2시 오시면 될 것 같고, 위치는 양재역입니다. 아래 나온 전화번호 있죠. 02-6007-8336번으로 필히 예약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